안녕하세요. 이민수 평가사입니다. 날씨가 봄이 아니라 여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, 감정평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, 한 감정평가사의 업무 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. 경력이 쌓이다 보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 서비스가 뭐 누구라고 막 이만큼 줄 수 있고 누구는 이만큼 줄 수 있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간다는 거죠.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 말이죠. 근데 그렇게 되면 업무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본인은 어떻게 이 여러 경쟁자들 중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들게 됩니다. 그게 저는 특별하진 않더라도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저는 친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게 생각보다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내가 상대한테 친절함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. 이게 친절함은 한두 번 친절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친절하는 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지만 1%의 업무 능력이 없어도 또는 내가 대단한 인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. 예 하나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저번 분기 부실채권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부실채권을 평가하려면 이 경매평가, 법사가를 알아야 낙찰가율을 이제 알고 그에 관한 이제 부실채권의 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법사가 경매평가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회계사분들과 저희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실채권을 평가하는 담당자가 회계사일 가능성이 커요. 그렇게 되면 뭐냐? 은행이 이제 그 부실채권을 파는 주체인데 회계법인이 있거든요. 그 회계법인이 이 경매평가서, 그러니까 법사가를 그러니까 매수인 측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. 만약에 이 알려주는 게 굉장히 늦어지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일 처리가 늦어진다는 거죠.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. 만약에 그 해당 담보물이 경매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감정평가사는 그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평가가 됐으면 경매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.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록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검색 5분만 하면 금방 그 법사가를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회계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참 우리 팀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래요? 그러면은 경매평가서를 받지 못하신 회계사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. 제가 경매감정서를 검색해보고 있으면 제가 법사가를 알려드릴게요. 해서 제가 몇 분 저한테 이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그 개별 회계사님들도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셨고 부실채권 평가를 총괄하시는 회계사님도 저한테 엄청 고마움을 느끼셔서 나중에 정산할 때도 저한테 수수료 두둑하게 챙겨주셨더라고요. 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을 얻었다는 걸 다 떠나서 이 개별 회계사님들이나 이 총괄 회계사님들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저를 좀 더 각인을 제가 시켜드린 거죠. 제 입장에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 검색하는 게 뭐 한 건당 5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. 제가 이번에 도와드린 뭐 시간을 다 따져보면 한 30분 됐으려나? 그런데 그 한 번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엄청 시간 절약을 시켜드렸고 그랬던 거죠. 저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제 시간을 엄청 투입이 됐더라면 저도 그렇게 풀리 하지 못했겠지만 30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으로 저에 대한 이제 신뢰를 쌓은 거죠. 그게 나중에 총괄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저와 더 일하고 싶을 수도 있었던 거죠. 그 회계사님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저 같아도 엄청 고마워하셨을 것 같고 이 감정평가사랑은 그래도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란 말이죠. 뭐 나중에 다른 회계사님들도 저한테 뭐 상속 증여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주변에 감정평가사가 딱히 없으면 저한테 문의를 주지 않을까요? 또 다른 예시를 또 전해드리자면 제가 한 회계사님에게 제가 감정서를 작성한 걸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좀 솔직하게. 자기가 이제 법무사님하고 감정평가사 저죠? 같이 일을 하는데
좀 싹싹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워딩을 하시는 거예요. 그 싹싹하다의 의미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센스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고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. 이 싹싹하다라는 의미, 뭔가 사근사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데, 세무사님이 하는 역할이 그렇잖아요. 고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그 세무사님이 상속 증여 신고를 하다가 등기가 필요하면 이제 법무사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고,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저를 소개시켜 주시잖아요. 고객과 저를 세무사님이 연결을 시켜 주시는데, 그 과정에서 법무사님이라든가 제가 일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세무사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건성건성한다던가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제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세무사님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. 그리고 다음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죠? 그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신경 쓰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뭔가 좀 빠릿빠릿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좀 더 신경을 쓰는 건데, 사실 다른 세무사님이 저한테 뭐 그런 뭐 싹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보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. 어느 세무사님이 본인한테 센스 있게 일해줬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, 누가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길 바라겠어요. 다들 답변은 안 하겠지만 이 세무사님처럼 내 파트너가 싹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죠. 아무리 업무 능력이 좋고 그래도 친절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싫거든요. 본인하고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 고객이 이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지 않고 싶을 거예요. 친절하지 않으면 이 사람 자체가. 그래서 항상 예전부터 꾸준히 거래를 해왔을지라도 거래처가 바뀌는 건 결국 이 때문이죠. 계속 꾸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. 우리가 뭐 굉장한 인맥이 없겠죠? 저도 없지만. 그리고 1%의 업무 능력,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,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1%의 업무 능력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꾸준히 하기 쉽지 않은 그 친절함을 장착하고 있다면 내가 밥 먹고 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친절함이란 덕목을 내 몸에 장착을 한다면 진짜 기회도 많이 생기고요. 이 삶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한테도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